처음 200만 달러를 벌기가 가장 어렵다. 이어서 2강으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기대값과 그 다음에 장기적 성공에 대한 확신. 자, 기대값이라는 용어는 역시 도박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특정 행위를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수량화해서, 이게 이제 수량화라는 것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인 확률이죠. 이를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카지노와 카지노 측과 그 다음에 트레이더, 플레이더의 어떠한 그 플러스 개념, 이것을 이제 설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바라보는 태도와 카지노 소유자들이 손실을 바라보는 태도는 거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터틀은 트레이딩에서 발생한 손실을 트레이딩의 잘못이라거나 아니면 판단착오에서 온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영업비용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터틀은요, 자기들이 거래하는 거래 기법과 그 다음에 거래 규칙이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에서 확률로 베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잔손실이 있을 망정 성공한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실이 이처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손실을 발생시킨 그 방법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규칙과 거래 기법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느니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 터틀은 양의 기대값을 갖는 트레이딩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트레이딩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은 무시하고 오직 이 접근법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을 받았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포지션 트레이딩을 했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지션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이 더 섬세하게 진입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우리는 일정 기간 손실 트레이딩이라는 쓴맛을 보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이익 트레이딩의 단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같은 훈련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양의 기대값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시스템은 거래 기법이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규칙에 따라 묵묵히 트레이딩에 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터틀 마인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해라. 이게 이제 일부 스윙과 그 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딩이라 했죠. 데이 트레이딩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더 섬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편향은 이제 말씀드린 결과 편향에 대한 것을 피하고 과정을 중요시해라. 양의 기대값을 갖는 트레이딩의 효과를 신뢰를 해라.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거래 기법과 올바른 트레이딩의 정신, 자세와 태도,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규칙,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트레이더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터틀 방식 트레이딩. 추세란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성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을 말한다. 추세 추정의 기본 논리는 가격 상승 추세가 시작되자마자 매수하고 추세가 끝나자마자 매도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행보 등 세 가지 유형의 추세를 형성한다. 터틀은 시장이 행보세에서, 요거 이제 중요하죠. 행보세에서 상승 추세를 형성할 때 매수하고 각 추세가 종료되고 나서, 즉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서 다시 행보세로 바뀐 후에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시에, 이게 이제 그 파동의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추세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에서 공부할 때
저점권 정별 상승 과정, 그 다음에 고점에서 고점권 역별 하락 과정,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핵심 패턴에서.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용했던 특정한 규칙이나 비법들은 터트려 성공담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트레이딩 비법이랄까, 터트리 성공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어서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트레이딩 규칙이나 개념 속에 모두 들어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터틀이 그것들을 일관되게 꾸준히 따랐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터틀의 훈련 과정이 나오는데요. 터틀의 훈련 과정을 배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 승산이 있는 트레이딩에 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그게 이제 곧 양의 기대값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에 트레이딩 규칙에서 리스크를 관리해라. 계속해서 트레이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의 기대값을 하는 시스템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승산 있는 트레이더와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거래 기법과 트레이딩 규칙을 일관성 있는 태도로 유지하라. 유지. 양의 기대값을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시스템을 일관되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단순성에 초점을 맞춰라. 터틀 트레이딩의 핵심은 바로 단순성이다. 모든 추세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뭐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의 트레이딩만으로도 게임을 끝낼 수가 있다. 물론 트레이드에게 승리를 안기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타 여러 번 쳐봐야 피곤하죠. 그리고 선택도 많이 하게 되면 선택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세를 한두 번, 뭐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추세, 중기 추세 한 번만 먹어도요, 이미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레버리지 사용을 하면요, 그것은 완전히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눈앞의 추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추세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보통 시장에 움직이는 거 보면요, 우리가 시간대나 뭐 이럴 때를 비춰보면 시장은 80%는 거의 횡보나 뭐 약간 소폭 변동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20%가 추세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 20%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손실만 아는 채 한 해의 농사, 투자 농사를 완전히 망칠지도 모른다. 그게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아주 단순한 개념이라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거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 추세라는 것이 뭐 나 추세 갑니다 하고 물론 선신호를 주겠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시장의 맥을 볼 줄 알아야지 추세를 잡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이 보면 추세 추종자들이 큰 돈을 벌죠. 이게 큰 돈을 버는데 그 큰 돈을 결과적으로 수익 극대화, 레버리지 사용할 수 해야지만은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실전 트레이딩에 투입되다. 생략하고, 이처럼 수익의 차이가 생긴 것은 지식이나 정보 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터틀 수련생들이 트레이딩에 투입을 됐는데 각기 서로 트레이더마다 수익 차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 요인이 아니라 정서적 혹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들 그걸 많이 느꼈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손실의 두려움도 있고, 물론 어떠한 목표가를 가려는 어떤 욕망도 있겠죠. 거기에서 망설임이라는 것이 있어. 이게 심적인 요인이야.
그리고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는 트레이더는요, 내면의 정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비롯됐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비롯한 터트 훈련생은 동일한 훈련 과정에서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배웠다. 나와 함께 교육받던 훈련생 모두가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지적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련생들이 이 지적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 중에 몇 년 안에 아주 성공한 트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번 실전 훈련 기간 동안에는 그리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정서적 및 심리적 요인이 트레이딩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은요, 심리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기술이 먼저야, 사실은. 기술이 먼저인데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인데 나중에 보면 심리와 기술이 반반이야. 같이 통합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니 진입자리가 왔을 때 그것을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우선 지적인 것, 기술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기술을 신뢰하는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통합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매죠. 거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트레이딩은 리스크를 거래한다고 했죠. 즉 말은 우리가 이거이 뭐냐면은 이 트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 마트 같으면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이더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드나 오일이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이나 그러면은 내가 손해 볼지 모르는 어떤 확률 속에서 내가 승산이 있다는 확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리스크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우리가 트레이더는 거래는 리스크와 거래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훈련 과정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왔던 개념이고 실전에서 몸소 체험했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마음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이 어떤 환경적 요인들, 내 마음의 어떤 무질서 이런 것을 정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의 첫 번째 트레이딩의 성적표. 처음 실전 트레이딩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은 데니스와 에카르트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려서 상황을 점검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딩 사무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데니스와 에카르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황 점검하러 왔고 그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불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훈련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들과 생각이 좀 달랐다. 나는 당시 내가 배웠던 시스템을 실전에서 제대로 실행시키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이제 페니스 이야기예요. 훈련생을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트레이닝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데니스는 아무리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할지라도 마땅히 참여해야 할 트레이딩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설사 손실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쪽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제 누구 생각이야? 페니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에 돈이 있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고 뭐 저런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약간의 점이 물론 확실한 자리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 점이 변동폭이 클 것 같아.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스닥 보면 초기에 개장 초기에 보면 변동이 계속 되죠. 변동되다가 추세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 변동폭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변동폭을 이겨내면서 추세를 보면 되는데 그 변동하는 거기에서 매몰돼 가지고 추세를 못 봐버리는 거야.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떠하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가장 위험한 일은 이제 그 당시 난방료 트레이딩이라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니스는 난방료 트레이딩에 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레이딩 훈련생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안겨주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코치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딩 코치. 저는 이제 우리 코뎀 트레이더에게 차트 트레이더, 이게 차트 분석가죠. 차트 트레이더와 트레이딩 코치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 코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를 내 자신과 타인한테 코치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실전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훈련 과정이 끝나고 한 달 남짓 지나서 우리는 실제 트레이딩에서 추세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추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수익의 어떤 크나큰 근원이죠, 이게. 그걸 놓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훈련생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됐다. 개중에는 실전 능력을 인정받아 데니스가 약속한 대로 100만 달러 계정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약속한 대로 대다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훈련생들은 이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난 1월에 운영했던 제한된 계정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했다. 그러니까 터틀 수련생 가운데 100만 달러 계정을 받으니 트레이더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트레이더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페니스는 데니스가 나에게, 이렇게 페니스에게 이 중에서도 200만 달러 계정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데니스가, 이분이 페니스가 데니스의 수제자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그 당시 난방료 트레이딩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게 추세 추정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레이딩에 성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트레이딩 방식이나 거래, 트레이딩 방식, 거래 기법, 심적인 요인들이 하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선 트레이딩, 또 트레이딩의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심리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술 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 과정에서 원리를 이해하고 했을 때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